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염병 예측 인공지능 만들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정규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 정확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맞는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변형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 정규화가 왜 필요하냐면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뭐 확진자가 30명이다, 뭐 50명이다, 뭐 80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정교화를 한다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화를 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정교화를 사용할 때 앞에서 넣었던 라이브러리를 하나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한번 바꾸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min, max 스케일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코드의 설명은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콜앱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데이터였죠. 데이터는 잠깐 지우고요. 이것도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잘 불러와졌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스케일러라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넣고요. 그래서 피처 레인지라고 하니까 어떤 범위를 의미하겠죠, 그죠? 네, 피처 레인지를 0에서 1 사이로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셋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일러 이거 어디 나왔죠? 앞에서 만든 거죠, 그죠?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것을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it se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거고요. 데이터셋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문자로 데이터셋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0.2로 할 거고 셔플 섞는다는 의미겠죠. first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이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train 데이터 그 다음에 렌이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네, 그 배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닫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타가 있었네요, 그죠? 네,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네, 그러면 89, 23 이런 우리가 프린트한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89와 23 실행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100일차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1일차는 5명이고 100일차는 9,500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보면 편차가 크죠, 그죠? 네. 하지만 요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하면 물론 사이의 값들은 조금씩 그 편차가 조금 차등이 되어서 증가를 하겠죠. 만약에 이 값들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면 네, 1일차가 0.1,
100일차가 0.99. 어떻게 보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형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정규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스케일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리 있는 함수라던가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스케일러를 뒷부분에서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둡니다. 이거는 어디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요. 자, 정규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 스케일러로 정하고요. 이를 위해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중에서 minmax 스케일러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정규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규화하는 범위를 0에서 1 사이 값을 하기 위해서 feature range를 0에서 1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 레인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0부터 1 사이 값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화를 하면 되겠죠. 네, 정규화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일러만 만든 거잖아요. 스케일러만 만들었지 실제 데이터를 정규화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정규화를 할 거예요. 데이터셋, 네, 데이터셋이 앞에서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셋이죠. 볼까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데이터셋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셋,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데이터셋, 소문자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었죠. 그죠? 자, 이제 이 데이터셋을 넣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넣는데 네, fit transfor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정규화가 됩니다. 네, 이제 이 정규화한 값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값이 바로 이 데이터셋인데 뭐가 달라요? 앞에 있는 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다르죠? 이 대문자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제 정규화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손글씨 분류를 할 때는 MNIST 데이터셋 안에 아예 네, 그냥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으로 우리가 뭐 수동으로 이 데이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냥 112개의 데이터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분류를 하는 방법이 물론 우리가 조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나누어서 코딩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train test spli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네, 이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셋,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만든 정규화한 이 데이터셋이죠. 얘를 테스트 사이즈가 몇? 테스트 사이즈가 0.2예요. 그럼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자, 전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를 0.8, 검증 데이터가 0.2만큼 나누어줍니다. 네. 자, 여기에서 그 분류할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요. 분류할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비율을 분류할 데이터에서 검증 데이터 비율을 나눈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 셔플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작위로 0.8개를 추출하고 무작위로 0.2개를 추출한다가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중요한데 셔플을 true로 해버리면 얘가 그냥 막 뽑아버립니다. 막 뽑아가지고 한 80%는 트레인, 20%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셔플을 first로 해야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80, 마지막이 20 이런 식으로 네, 추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분류한 데이터를 앞부분은 트레이닝 데이터,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에 넣는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변수를 2개를 만들었죠. 네, 이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체가 함수예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값이 두 개의 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트레인 데이터, 두 번째 값은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준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프린트를 하고요. len, 네, 개수죠. 트레인 데이터가 몇 개인지, 테스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출력하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정주화하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하는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